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두 번의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화요일 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휴 동안에 또 쉬고 오는 동안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시장의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이 이슈에 맞춰서 발빠르게 방향성을 또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간밤에 미국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에너지와 방산주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뉴욕 증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전쟁 리스크에도 끝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에 2.8 무력 충돌에 대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 속에 하락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새벽 기습 공격한 것에 대응해 곧바로 보복 폭격하고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이 줄면서 지수는 일제히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하마스의 고위 관계자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자 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 지정학적인 긴장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과거 경험상 이 같은 위기가 오래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는 이날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방 기금 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제기된 채권 금리 상승이 사실상 긴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은 발언인데요. 이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종목별로 보시면 유가가 4% 이상 오르면서 에너지와 방위 산업의 급등으로 이어졌고 항공주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국내 지수도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세한 내용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에 있어서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 주에 C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계감도 다소 있을 수 있을 예정이고요.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이냐 하방이냐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에 우리나라 증시가 2,3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12일에 발표 예정인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지표가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나올 경우 투자자들의 우려도 진정이 되겠지만 반대로 악화될 경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는 11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하는 점도 증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고금리와 같은 거시 지표보다 기업 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국내 9월 한국 수출과 미국의 PMI 지수가 회복된 점이 있는 것이 이 3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와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을, 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내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용융자 반대 매매로 단기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밑돌 수 있다며 고금리 우려보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형 성장 우량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또 상승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대형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헤드라인 뉴스에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장주들이 지금 2%,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또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9시 18분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1.97%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날에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흐름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완화된 것인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돼 장기적 시기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시죠.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면전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값이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금 관련주들도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전거래에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IT센이라는 종목이 1.5% 이상 상승 중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돼 금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 해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올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에 대비해서 1% 상승한 온스당 1,8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시장은 엘컴텍이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고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금 관련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IT센은 한국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적절한 투자처 어디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국내 양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자, 오랫동안 쉬었던 국내 증시는 오늘 그래도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1.17% 상승하면서 2,436.7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8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지금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에서는 1,0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또 코스닥에서는 46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승하는 테마에 자전거 테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지금 전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또 급격하게 추워지고 유가도 오르다 보니 전기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에 따라서 자전거 쪽의 상승세 보실 수가 있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정유주의 급등에 따라서 윤활유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테마에는 밥솥, 키오스크,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등을 꼽을 수가 있고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램시스 우리 로봇주로 그동안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탄력 가져가면서 11%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 오늘 죽지 않고 탄력 가져가면서 15% 정도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IPO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10%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흥구석유 오늘 정유
정유주들의 강세에 따라서 상한가 터치하고 지금 28%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IPO 종목들 그리고 파워로직스, 알서포트 같은 관련된 뭐 자동차나 전기차와 같은 종목들 보실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또 서남까지 초전도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새로운 또 테마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참 국제 정세 어지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좋은 투자 전략 조언해 주실 오늘 매주 화요일의 남자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입니다.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했던 전주 우리 시장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또 오늘 좀 좋은 흐름, 악재 속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10월 시장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연휴 동안에 너무나도 시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또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시장은 그래도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1% 안팎의 양시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국제 정세가 어지럽다 보니까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스라엘도 즉각적으로 대응에 맞서게 됐고 지금 국지적으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뭐 고유가 고금리 때문에 힘든 상황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 시장에 그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그 좀 제한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뉴욕 증시도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켜봤었는데 네. 장 초반 뉴욕 증시 장 초반에 이제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어떤 악재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 마감한 부분 이제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가 싸워야 이게 전쟁인데 네. 이거는 이제 분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 단체, 그러니까 무장 정파의 이제 하마스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굳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주식시장에 많이 좀 속아왔었고 그동안 소가리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 지금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유가에 대한 우려감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뭐 정유주,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종목들 에너지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들은 좀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업종별로 대응을 하자면 지금 에너지, 방산, 정유주들은 사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지금 유가가 국제 네. 유가가 한 4% 정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 유가는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도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완화라든가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도 충분히 이제 고유가인데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가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사우디의 증산 요청이었습니다. 네. 근데 증산 요청을 사우디에 했는데 이제 일단 사우디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고 이제 그 카드는 이제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둔화시켜서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국제 유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그 비축유가 있습니다. 전략 네. 비축유. 네네. 예전에 이제 오일 쇼크 오일 때, 쇼크 때. 그때 네. 이후에 이제 전략 비축유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사실 6억 배럴 조금 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비축유를 지금 한 3억 배럴 정도를 풀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례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안은 계속 6억 배럴을 유지하면서 왔었는데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사우디와의 관계를 조금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네. 정책을 많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사우디와 그 어떤 유가에 대한 그런 긴밀한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리고 사우디도 웬만하면 미국의 이제 그 편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유지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약간 거리를 두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제 전기차, 뭐 전기에 대한 이제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석유 수요가 이제 감소할 거다. 그러면서 자국 내에 어떤 그런 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우디와의 거리를 약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계속 징징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투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 근처에 있는 이제 이란도 지금 굉장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체제 유지거든요. 근데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으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좀 국가 체제를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미국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한테 그거를 자꾸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동안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들여서 약간 이 사이에 좀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장기화가 될 수가 없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가 되면 네. 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또 확대가 되면서 네. 또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드 3개가 있는데 지금 2개는 이미 다 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는 유가가 오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 네. 예. 이제 유가는 그 미국에서 이제 발표하는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각종 지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 지금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또 한미 동맹처럼 강한 동맹을 원해요. 사우디는. 근데 바이든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 상태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석유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어떤 군사력 지원에 있어서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써야 될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상황이고 사실 연준에서도 금리를 더 올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는 있겠으나 뭐 그 이후에 지금도 충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활성화를 다시 주기 위해서는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사우디에 증산 요청을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관객에서는 사우디하고 잘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마 요 그 분쟁도 아마 조만간 금방 좀 끝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상황과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뭐 말씀하시는 견해도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항상 좀 조심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테마로 업종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지금 정유주나 방산주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시장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네. 이제는 좀 반등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 바람일 다 수도 같은 있는데. 바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분쟁이 빨리 해결이 되면서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제는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좀 주식 시장에도 좀 이렇게 좀 훈풍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국제 유가 또한 아마 70달러 선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은 아마 조만간에 뭐 정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투자를, 그러니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가와 에너지, 방산 쪽으로의 지금 투자, 신규 매수 접근은 별로 좋지 않은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이제 약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유가가 또 떨어지면 또 반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네. 원유 테마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이거를 조금 이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어떤 차라리 항공주라든가 네. 여행 테마주 이런 쪽으로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사실 항공주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유커들이 방한한다는 소식으로 기대감으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이슈로 인해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들이 크게 다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 비용이 좀 무산될 가능성, 연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항공사들이 지금 실적 개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실적의 개선 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제 6천억까지 가까이 찍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는 이제 1,000억도 안 됐었는데 전전해. 근데 네. 전해에는 이제 6천억까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상반기에도 지금 이미 3천억 원 이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아시아나항공뿐만이 아니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도 지금 2020년도에 1,000억 원이었는데
그 작년에 2조 8천억 원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들은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여행 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뭐 또 유커들의 이제 귀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항공사들은 지금 영업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전부터 많이 흘러내려서 지금 좀 많이 이제 이슈를 못 받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의 큰 실적 턴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여기에서는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들고 가는 보유 전략 의견이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셔도 아주 좋은 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갑자기 방산주나 정유주를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로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뭐 항공주에 대한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잘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뭐 10월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좀 한 가지 이벤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3분기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오늘도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좀 기다려왔었던 반도체의 진짜 시원한 상승, 그동안 기대감보다는 좀 그냥 버텨자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주 시원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반도체 종목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있을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뭐 분기별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었다면은 3분기 때는 지금 2조가 넘는 아마 그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반도체 군들이 약간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D램 현물 가격도 지금 올해 들어서 한 30% 정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난달 초부터 지금 상승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중 최저치에 대비해서 지금 한 5% 정도 이제 상승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구조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될 텐데 다만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약간 관건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HBM 반도체가 또 그 수요가 급증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실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또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3 네.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그런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구조가 조금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을 해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적자를 이제 이번 분기 때 만회를 하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시점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대감을 막 크게 갖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올 연말 4분기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도대체 언제 이제 좀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그 이제 실적 예정치가 나오고 나서 네. 지금 보도 자료가 나오면 네. 이제 6만 전자 안녕이라는 네, 제목으로 굉장히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네. 감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뭐
그런 바람에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 HBM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갈 거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유가도 조금 안정이 좀 빨리 찾게 되면 이제 또 좋은 상황이 될 거고 사실 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그 유가를 하락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런 어떤 그런 뭐 그 팔레스타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다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도 바라는 거는 이제 2%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 2%대가 나오려면은 유가가 70달러 정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게 2%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해서 아마 부단히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어떤 삼성전자와 어떤 그 실적 발표와 함께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 이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자체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네. 조금 다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아닐까. 네. 3분기 실적 발표 이 시즌과 함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동안 국내 양지수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노출되면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최창림 멘토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종목들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내용 배제하고서라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뚝심 있게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면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얻어 가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최창림 멘토 방송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 또 소개해 주시는 공략주들, 종목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공략주 들고 나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오늘 그 브런치 메뉴는 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옴시티요? 네. 네옴시티? 네. 네옴시티는 근데 이 사우디와 관련이 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 종목들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옴시티가 이 네옴시티의 이제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기대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이미 네옴시티는 이미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건설하는 상황에서 이미 수주를 받은 기업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전쟁 상황과는 뭐 크게 좀 무관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네옴시티 말고도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또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약간 이제 좀 시장에 좀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찌라시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뭐 그 지금 서울의 44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사우디에다가 지금 그 벽면은 이제 거울로 해가지고 짓는 이제 신도시입니다. 사우디 북부 홍해 인근에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그 공사 규모는 5천억 달러, 그러니까 650조, 우리나라 돈으로는 650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주 받은 거는 한 4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성신양해입니다. 아, 종목명 바로 공개해 주시는군요. 네, 성신양회. 네. 성신양해인데 사실 그 이 빈살만 왕세자, 그러니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해 11월 국내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을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사우디 정부와 우리나라와 이제 정부, 기업, 기관과 이제 계약 및 이제 MOU 업무 협약을 이제 맺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규모는 일단 40조예요. 40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 6일이죠. 6일 그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그 아마 이번 통화를 계기로 양국의 이제 업무 협약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가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에 그러니까 이달 하순에 그 재계 총수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그리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이 이제 함께 그 수주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주를 이제 가시화를 또 요청을 하면서 아마 이번 달 하순에 어떤 재계 인사들이 그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주를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지금 추석 연휴 때 그 사우디를 방문을 했어요. 네. 사우디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핸드폰 그 제조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해서 좀 그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1일이죠. 10월 1일 날 그 이제 그 사우디 서북부 타북주에 있는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 네옴시티 산악 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삼성물산은 그 현재 네옴의 이제 핵심 교통 물류 수단인 지하철도를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사우디 가서 이제 얘기한 부분은 중동은 이제 미래 먹거리와 이제 혁신 기술 발휘 그리고 기회로 가득 찬 보고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자. 그리고 삼성의 미래에 이제 그 글로벌 삼성으로 가는 최전선이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신양해는 네. 삼성물산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회사인 삼성 CNT 와 지금 800억 정도 규모의 그 시멘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시멘트 업계 중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첫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에 관련된 수주를 받은 시멘트 회사 중에 첫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에서 그리고 삼성그룹이 아까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얘기한 만큼 앞으로도 수주는 꾸준히 더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뭐 40조 원인데 아마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이미 그 수주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유일 시멘트 업계인 성신양해가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만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발생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신양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시멘트 업체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삼성물산의 자회사에게 이제 우크라 재건과 관련돼서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800억 달러 정도의 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사건으로 인해서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도 굉장히 좋고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 주가 상황 자체는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너무 단기적으로 막 급등했다가 또 완전 내려갔다가 하는 종목이라서 대응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전략 같은 거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은 네. 그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펀드멘탈이 강한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네. 기업은 탄탄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쉽게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막 50%, 60% 네. 이제 급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납하고. 근데 그게 그동안은 대부분 다 이슈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제로 이제 네옴시티 이 수주를 발주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신양해가 국내에 있는 시멘트 업계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같이 여기 수주에 이제 프로젝트를 발주를 받았던 이유는 그 동안에 이제 해외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레미콘에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수주도 또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가시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 수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그룹과 또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좀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해서 좋은 흐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도 네. 지금 매우 좋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전년도죠. 전년도에 이제 한 1조 원을 찍었고 지금 한 1,000억 원에서 한 2천억 원씩 계속 지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지금 287억으로 네. 재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그 시멘트 가격이 많이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네네. 좀 수혜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좀 시멘트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네옴시티라든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말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네. 사실 별로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항상 얘기는 많았지만 뭔가 진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뎠었거든요. 네. 근데 네옴시티도 아까 5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또한 5천억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와 거의 같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초대형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갑자기 빨라졌어요. 논의 속도가. 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10월 일단은 뭐 우리 기업이 520억 달러 한 70조 정도 사업 기획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재건 논의가 있었고 10월 6일은 산업통상부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포스코 그룹 회장과 또 재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건설에서 시멘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네. 좀 상승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담아 본다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지금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보유할지 또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일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종목은 아마 네. 조만간에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달 하순에 네옴시티로 이제 재계 인사들이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아마 올라갈 거고 방문을 해서 이제 뭐 뉴스 보도가 나오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지금 현 구간에 있는 이 부근에서 항상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서 한 번 움직일 때 60%씩 상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쨌든 하순까지 안 가고 예,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지지를 받고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공략주는 성신양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과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률 가져올 것인가, 또 실시간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최청림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부터 또 10월 시장 여러분들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서 대응 저희와 함께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